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라 꼬모바 또도 bien. 자, 오늘은 여러분이 지난과에서 보셨던 구스타르 동사와 비슷한 유형의 다른 동사들을 한 두어 개 보실 텐데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me duele la cabeza, 이 제목은 나는 머리가 아프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구스타르 동사와 유사한 동사가 비슷하게 변화하는 동사가 바로 이 두엘레라는 동사고요. 구스타르와 유사하다라는 제 말씀은 구스타르처럼 구성 요소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리고 동사 6개 중에서 2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깨달으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동사는 크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요. 2개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어울리다, 남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구스타르처럼 변화를 합니다. 괄호 안에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의미를 달았습니다. 뭐뭇이 예를 들어 검은색이 누구에게, 너에게 어떠어떠하게 잘 어울리다. 자, 우리말은 이 어울린다라는 말이 주로 긍정적으로만 사용을 하죠. 잘 어울린다라는 의미로만 사용을 하는데요. 스페인어에서는 특이하게도 어떻게 어울리는지 평가가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잘 어울리는지, 잘 안 어울리는지, 아니면 정말로 잘 어울리는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꼭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다라는 의미는 뭐 돈이 나에게 많이 남았다, 아니면 쌀이 너에게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 누구누구에게 남는다라는 2가지 의미로 이 깨달을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깨달을 동사는 지금 보다시피 구스타르처럼 이렇게 어순이라던가 아니면 구성 요소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그 표 안을 보시면 어울리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을 하실 때는 간접 목적 대명사 me, te, le, nos, os, les 이런 애들이죠. 나에게 어울리는지 너에게 어울리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me, te, le 이런 애를 반드시 앞에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6개 중에 2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깨다 아니면 깨단, 단수하고 복수 3번째 칸에 있었죠. 3인칭 깨다, 깨단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 기준은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단수면 깨다, 주어가 복수면 깨단.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어울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사나 형용사를 이용한 평가,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좀 좁아 보이는 건지 아니면 더 너의 얼굴을 더 밝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가 꼭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깨달의 동사를 사용하실 때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남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시려면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깨다, 깨단, 남는다. 그 다음에 뭐, 돈, 쌀, 물, 우유 이런 식의 주어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깨다냐, 깨단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질문법을 보시면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Cómo me queda esta chaqueta? 이 자켓이 나한테 어때요? 직역을 하면 어떻게 어울려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원하는 것은 잘 어울리느냐, 잘 안 어울리느냐, 아니면 정말 예쁘게 잘 어울리느냐 평가를 묻는 거죠. 잘 어울려, 잘 안 어울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에 해당한 꼬모, 어떻게 해당하는 의문사 꼬모를 가지고 보통 질문을 하죠. ¿Cómo me queda esta chaqueta? 아니면 단순하게 나한테 이거 잘 어울려? ¿Me queda bien?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잘 어울려? ¿Me queda bien? 이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다라는 의미로는 보통 얼마나 남았어? 라고 질문을 할 때 꽌또를 사용을 합니다. 이 꽌또라는 의문사는 앞에서도 얼마나 라는 how many나 how much 수나 량을 묻는 의문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남다라는 동사하고는 굉장히 절친한 의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꽌또 디네로 해서 디네로를 제가 괄호 처리했는데요. 얘기를 해야 될, 만약에 얼마나 남았냐라고 물어보는 게 도대체 뭐를 묻는 건지 모를 경우는 꽌또 디네로라고 명시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내에서 야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데 라고 명사를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단순히 꽌또라고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꽌또 때 깨다? 너한테 얼마나 남았니? 꽌또 레 깨다?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남았나요?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것을 묻되 간접 목적, 누구한테 남았느냐에게 해당하는 표현은 상대 가리키는 그 목적어에 따라서 바꿔지겠죠. 예문을 좀 보시면 A mí me queda mal el color verde. 자, 여기서 나한테 녹색이 el color verde, 녹색이 나쁘게 어울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죠. 나쁘게 어울려. 근데 이거는 뭐 잠깐만 생각하더라도 안 어울려 라는 평가가 되겠죠. 그거를 달리 얘기를 하자면 el verde, el color verde, 녹색 no me queda bien, 잘 어울리지는 않아 라는 요 말로
보는 방식을 바꿔서, 말하는 방식을 바꿔서 달리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녹색은 나한테 안 어울려. 그리고 남다라는 표현도 그에게, 중복적으로 지금 그에게라는 표현을 중복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생략을 해도 되겠죠. 레게다 뽀꼬디네도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울리다라는 깨달은 동사가 어울리다로 쓸 때보다는 구성 요소가 하나 작긴 한데 지금 보다시피 누구누구에게 남는다, 그 다음에 무엇이, 주어. 그래서 세 개의 구성 요소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스타르처럼 변화하는 동사로서 돌레르라는 동사를 또 하나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얘는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누구누구에게 고통을 주다. 눈이 나에게 고통을 주다. 그러면 얘는 눈이 아파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위가 너한테 고통을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배가 아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얘의 어수는 구스타르처럼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간접 목적 대명사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 2개만 사용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어 무엇이 누구누구에게 고통을 주다. 이 구성 요소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질문법은 그래서 어디가 아픈데? 라고 질문을 하려면 어디 그러면 돈데?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보통 무엇이 너한테 고통을 주는데 그래서 깨로 질문을 합니다. 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가 아픈 거야? 그 사람한테는 무엇이 고통을 주는데? 라고 간접 목적 대명사를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죠. 또한 떼두엘레 알고 너 뭐가 아파? 너 어디가 아파? 라는 의미로 우리가 전과에서 살펴본 그러니까 무언가의 something에 해당하는 알고라는 표현을 써서 무엇이 너한테 고통을 주니? 무엇이 그에게 고통을 주니? 라는 질문 방식, 이런 방식으로도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메두엘레 라카베사 누구누구에게 머리가 고통을 주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 엄마는 머리가 아프십니다 라고 표현하려면 우리 엄마 그녀에게는 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요 메 대신 레를 바꿔서만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죠. 레두엘레 라카베사. 자, 보라 이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죠. 중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두엘렌, 레두엘렌, 로스오호스. 눈이 보라에게, 그녀에게 고통을 준다. 우리말로는 보라는 눈이 아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눈이 양눈, 그러니까 양쪽 눈 다 가리키는 복수니까 동사가 두엘렌, 복수로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아프다라는 건 같지만 누가 아픈가는 목적 대명사, 간접 목적 대명사가 간접 목적 대명사만 바뀌면 나는 눈이 아파 그러면 메 두엘렌이 되겠고요. 그들은 눈이 아파라고 하려면 레스 두엘렌 로스 오호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간접 목적자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그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간접 목적 대명사를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색깔을 묻는 표현인데요. 스페인어에서는 그냥 무슨 색 깨꼴로라고 묻지 않고 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 S냐 손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 del que color es tu pelo? 너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이니? 라고 질문을 하면은 내 머리카락이 주어가 되겠죠? 내 머리카락 단수입니다. 그럼 동사 단수 선택하시면 되시죠? es negro 검은색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너의 눈동자는 무슨 색이니? 그럼 눈동자 양쪽 눈을 가리키니까 죄송합니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los ojos 양쪽 눈 los ojos 복수가 되면 동사가 손 네그로스 까만색입니다. 동사를 복수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동사를 바꿔 쓰시고 그 다음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무슨 색깔이냐라고 물을 때 대를 써서 대깨꼴로라고 묻는다가 핵심 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격을 묻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즉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쓰입니다. 꽌또 수나 양을 묻는 꽌또를 묻는 거는 동일하고요. 동사가 발렌 얼마입니까? 자, 얼마입니까의 대상은 항상 3인칭이에요. 단수나 복수의 사물들. 따라서 발렌 두 가지의 동사를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은 의미에서 꾸에스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동사가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꽌또 발레 맥주 한 병, 꽌또 꾸에스타 이 옷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틀린 것은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세 번째에 있는 꽌또 s입니다. 비동사죠. 근데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단수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유심히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하냐?
이 옷은 발레 베인테 에우로스 이런 식으로 주어에 맞춰서 질문에 썼던 동사를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레, 발렌, 꾸에스타, 꾸에스탄.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근데 또 대답에서도 특이하게 비동사, 질문은 꽌또 에스라고 했지만 대답할 때는 손 베인테 에우로스라고 합니다. 얘는 왜 그런가 하면 베인테 에우로스, 즉 가격이 이 비동사에 있어서 주어입니다. 20유로가 복수죠. 1유로라면은 아마 얘가 동사가 s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가격인 베인테 에우로스가 복수이니까 그에 해당하는 동사는 비동사는 손으로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위에 두 동사 발레 꾸에스타 동사하고요. 비동사 s냐 손이냐 이것의 형태가 좀 틀리기 때문에요. 잘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형태를 단순하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어냐 뭐 목적어냐 뭐가 주어냐 따지다 보면은 오히려 그 핵심적인 내용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초심자들은 요 형태 가격을 묻는 표현, 대답하는 표현을 단순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실력이 좀 올라갔을 때 좀 많은 것을 알게 됐을 때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좀 보시면 밑에 있는 예문을 볼까요? 꽌또 es esto? 이것은 얼마입니까? 근데 esto가 보다시피 중성 지시대명사죠. 단수입니다. 그래서 동사도 es 단수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대답은 7유로예요. 7이 복수죠. 따라서 동사는 그에 맞춰서 손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문 A, B는 같은 동사를 쓰고 있죠. 주어에 따라서 발렌이 결정이 됩니다. 앞에 나온 그 부정어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의 부정어들이 나왔는데요. 얘는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대명사, 형용사로 구분을 해봤죠. 자, 대명사, 형용사의 구분을 한 것은 대명사라는 애들은 혼자 써야 됩니다. 늘 혼자. 늘 어떤 것을 수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고요. 형용사는 예문을 달기도 했지만 어떤 단어, 즉 명사를 늘 꾸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알구노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알구노의 의미는 썸에 해당합니다. 썸. 그런데 얘가 혼자 쓸 경우 어떤 사람, 사물이면 어떤 사람 알구노 혹은 사물이면은 마찬가지 알구노 둘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앞에 나온 알고, 알기엔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알고노 같은 경우는 선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저거 이거 중에서 어떤 것,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앞에 나온 알기엔이나 알고는 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 반면에 이 경우에는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는 선택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알구노, 알구나, 알구노스, 알구나스 형태가 4개 나왔다라는 소리는 가리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남성하고 복수를, 남성, 여성, 단수, 복수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옆에 알군 니뇨라고 해서 니뇨를 꾸며주는 형태가 나왔는데요. 형태, 즉 명사를 꾸며줄 때는 그 명사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당연히 맞춰줘야겠죠. 대명사일 때도 형용사일 때도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여성이냐 남성이냐는 꼭 가리킬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좀 보면은 알구노의 반대말 닝구노가 있습니다. 닝구노, 닝구나. 얘네는 복수는 없죠.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복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앞에 알구노와 마찬가지로 남성하고 여성의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알구노와 마찬가지로 이것들 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선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닝구노, 닝구나가 다른 단어, 명사를 꾸며주려면 니뇨라는 예를 들었는데요. 꾸며주려면 닝군, 닝구나 이런 식으로 성에 맞춰서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좀 보시면 알군, 닝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혹은 알구노, 닝구노 독립적으로 쓰거나 명사를 수식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예를 좀 보면 형용사로서 땡고, 알구노스, 아미고스, 치노스 나는 몇 명의 중국인 친구들이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알구노스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을 꾸며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남성에다가 복수형이네요. 그래서 맞춰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꾸며줬으니까 이제 품사만 따지자면 형용사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는 알고노스 자체가 주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몇몇은 스페인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주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품사만 따지면 이것도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를 맞춘 형용사처럼 성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는 표현 닌구노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 지문이 잘못 나왔네요. 이 닌구노는 앞에 과에서 말씀드린 나디에나 나다와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 있을 때는 노를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노가 왜 들어갔을까요? 노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서 좋겠고요. 그래서 닌구노 에스카로 그 어떤 것도 비싸지 않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주어로 사용됐습니다. 뒤에 설명을 보실까요? 지금 제가 수정한 것에 관련된 바로 그 설명입니다. 알구노, 알군, 닌구노, 닌군으로 탈락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단어들이 스페인어에서 뿌리메로, 뿌리메르, 부에노, 부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알구노, 닌구노입니다. 자, 똑같은 조건, 남성, 명사, 단수 앞에서는 오를 탈락한다라는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예문을 보시면 에스투디안테가 남학생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가 없죠. 오가 없으면서 오를 탈락한 남성 명사 단수 앞에를 오를 탈락한다라고 했으니까 알군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남성 명사 단수 앞에서도 닌구노가 닌군으로 오를 오를 탈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를 보시면 이 사람이 학생이 남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되거나 여학생이 될 때는 오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 1에서 얘를 발췌한 이유는 가격 때문에 발췌를 해봤습니다. 꽌또 발레 얼마냐라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그것은 96유로야 라고 주어를 가리키는 가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me importa el precio. 자, 이 동사 한번 보시죠. 직역을 하면 나에게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 임포르타는 임포르타르라는 동사고요. 얘도 중요하다. 무엇이 누구누구에게 중요하다라는 구스타르처럼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구성 요소를 지켜야 되고 동사 임포르타, 임포르타는 두 개를 사용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대화 2에서는 이 표현 때문에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조금 머리가 아파요. 직역을 하면 머리가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신체적인 고통 혹은 심적인 고통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구스타르 일파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DNS 알구나 메디시나 너 어떤 약이 좀 있니?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은 노 땡고 닌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닌구나의 위치를 좀 보실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부정문에서 대답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수정한 슬라이드 있었죠? 노 동사 뒤에 닌구나가 위치할 때는 당연히 노가 있어서 부정문이란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위치를 바꿔서 만약에 얘를 여기에 놓는다. 아무것도 없어요. 닌구나 라고 얘기를 하려면 닌구나 땡고 라고 하셔야지 동사 앞에 옮겨갈 때는 닌구나 노 땡고 해서 닌구나 노 두 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사 앞으로 옮겨갈 때는 노를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3과의 내용이고요. 그럼 제가 앞과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이번 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Le queda bien el color negro?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검은색이 잘 어울리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과에서 뵙겠습니다. Adiós, hasta luego.